자, 연결돼. 의상이 똑같아요. 좀 전에 이영수 대표 보내고 오늘은 새롭게 원자재를 조금 흥미로워서 당신들이 모르는 원자재의 비밀 39금융권 방송 2탄 늘 똑같이 얘기하지만 텔레그램의 가치투자클럽 텔레그램이라는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거기에 이제 메신저입니다. 가치투자클럽 거기는 이제 많은 분들이 그냥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일반적인 자료도 있고 그다음에 조금 더 뎁스 있고 깊이 있는 분석 자료, 기업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네이버 카페 스톡헌터를 활용하시고 가입하시고 사실 유료도 있어요. 스톡헌터는. 근데 유료의 값어치가 충분히 있다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좋은 자료들이 많습니다. 자, 원자재. 오늘은 방송 녹화가 저희가 9월 23일 목요일 오전 11시 5분에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처음 보시는 인물일 텐데 자기소개 잠깐. 네, KB증권 글로벌 BK 솔루션부의 김동진이라고 합니다. 네, 김동진 팀장? 차장입니다. 차장. 네. 저랑은 한 15년, 6년 됐나?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선물사를 좀 오래 다녔는데 뭐 현대선물 우리 그지? 처음에 나는 이제 외환선물이었고 현대선물에서 우리 동진 차장이랑 같이 있었고 그다음에 농협선물 그때 이제 우리 원자재로 죽다 살아나고 둘이 이제 역전의 용사들인데 한 번 다 망해봤기 때문에 하여튼 선물을 주로 지금 하시는 거잖아, 그치? 네, 맞습니다. 선물은 투기적이고 어려운 거긴 하지만 원자재라고 하는 분야가 요즘 세간의 관심이기 때문에 해외 주식도 많이 하시고 뭐 서학개미들 하시지만 직접 투자를 하시길 권고하진 않아요. 투자 권유는 위험하죠. 위험하지. 뭐 권유할 수 있는 자격은 있기 때문에 권유할 수는 있지만 우리 권유를 하는 방송은 아니니까. 제가 이제 편하게 동생이에요. 액면은 얘가 형 같지만 동생이고 그다음에 나이는 얘도 이제 곧 있으면 50 다 돼야지.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 개구라치지 말고 50 다 돼가는 나이에 형 동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은 얘한테 편하게 하고 내가 변명은 이제 김동진 차장이기 때문에 맨날 동그라미 이렇게 부르거든. 동동구리 근데 별명을 잘 지어줘. 원자재 구분이 있잖아. 그렇죠. 대표적인 게 에너지. 그 다음에 금속, 그레이, 농산물. 네, 이렇게. 그렇지. 세 가지로 딱 보시면 돼요. 여기 이제 부가적으로 연성상. 연성은 이제 농산물에서 파생돼서 우리 옷, 솜, 그치. 원년, 커튼, 네, 커피, 코코아, 뭐 이런 것들. 오렌지도 거기 들어가고. 설탕도 들어가고. 한때 이게 순환하는 구조로 주기적으로 막 히트를 치지 않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산 시장을 보면 이제 주식 쪽에 돈이 한창 들어갔다. 통화.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뭐랄까 뭐 좀 짭짤한 거 없을까 할 때 원자재 들어오는데 제일 먼저 에너지 먼저 원유. WTI라고 하는 원유. 금속하면 이제 금을 많이 하잖아요. 귀금속. 그다음에 이제 구리. 금은이 귀금속. 그리고 플래티늄도 귀금속, 그지? 금, 은, 플래티늄, 팔라디움. 네 가지가 이제 귀금속 안에 들어가 있는 거고 일반 산업금속은 구리. 그렇지. 비철금속. 그렇죠. 6대 비철금속. 예. 그게 이제 보통 LME라고 하는 런던 메탈 익스체인지. 그렇죠. 그건 일반인들이 좀 하기가 힘드니까 그 CM에서 하는 구리. CME 거. 시카고 상품거래소. 뭐 거래소가 많아요. 네. CME가 다 먹었죠. 그렇지. 자, 다시 6대 비철금속은 카파, 구리, 알루미늄, 연, 납이라는 연, 그다음에 주석, 니켈, 아연. 품목이 그렇게 있다는 거. 그래서 사실은 예전에는 국내 투자자들은 원자재 그러면은 원자재에 관련된 주식만을 좀 보지 직거래는 잘 안 했거든. 직거래도 좀 힘들긴 해. 과정도 좀 복잡하고 뭐 달러로 바꿔가지고 막 하고 그렇죠. 환율에 또 뭐 노출돼 있고 하는데 워낙 이게 돈들이 확 뿌려져 있다 보니까 아파트도 막 쇼핑하러 간다니까. 네. 중국 약간 헝다 얘기죠. 모자지간에 손잡고 가고 오늘 아파트 한 2채 사볼까? 뭐 이런 거. 국내도 그렇대잖아.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저희도 볼 수 있어요. 그럼. 시세. 네. 증권사. KB증권 뿐만 아니라 각 증권사 다 있어요. 네. 해외 선물 거래. 요즘은 주식, 해외 주식, 선물, 해외 선물 이래가지고 시세 다 볼 수 있어요. M-ABL 까셔갖고 거기서 이제 해외 선물. KB증권은 M-ABL이요? 네. M-ABL. 광고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KB에서 나왔는데 얘를 BK증권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 해외 선물 시세 그러면 다 거기에
품목별로 나와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네. 이런 원자재, 그다음에 이제 FX라고 하는 환율, 그다음에 이제 금리, 주가 지수 다 이렇게 거래가 되고 시세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원자재라는 분야가 굉장히 재밌어. 근데 원자재 관련된 주식은 적지만 그 원자재를 조금 이렇게 파악하고 있으면은 주식시장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원자재를 알자는 거야. 뭐 최근에 보면은 주식시장에서도 뉴스가 나왔지만 아프리카 기니에서 구테타가 나오면은 알루미늄 원석을 만드는 보크사이트 그게 가격이 뛰면서 알루미늄 가격이 그렇죠. 뛰고 그러니까 이번에 그 헝다 헝다. 그 이슈가 나왔잖아요. 헝다 그리고 건설 이렇게 되면 제일 많이 쓰는 게 구리. 그렇지. 절반 이상 전 세계 구리의 절반 이상을 중국에서 쓰고 있는데 특히 이제 건설 쪽이잖아요. 이게 좀 위험하다 그러니까 구리 가격이 쭉쭉쭉 빠졌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 증거금이 4,000불인데 이게 하루 만에 소득이 5,000불. 그러니까 증거금 넘어서는 수준으로 변동성이 컸다 이거죠. 오, 이익이 이렇게 날 때.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따블이 난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루 만에 그것도 오랜 시간이 아니라 뭐 두세 시간 만에. 맞아. 그러니까 중국 관련된 이슈가 생기면 이렇게 구리 같은 게 엄청 많이 움직이거든요. 사실 코인 거래들을 이제 MZ 세대들이 많이 하시는데 코인보다도 어떻게 보면 화끈할 때가 있어. 이 원자재가. 우린 그것 때문에 둘이 옛날에 막 머리 뜯고 야 머리가 좀 없어. 그래. 네. 쥐어 뜯느라고. 아 진짜 다이나믹하지. 거기에 이제 옵션이라면은 뭐. 그래서 이제 옵션은 웬만하면 이제 매도는 못하게 다 막아놨거든요. 아 그래? 매수만 할 수 있게. 요즘 가장 핫한 품목이 최근에는 비철금속이 조금 뜨거웠고, 그지? 그렇죠. 이번 주 지난주부터 이번 주가 비철 금속이었고 그 전에는 천연가스. 천연가스. 네. 아, 왜 이렇게 천연가스가 미쳤지? 천연가스가 미친 게, 그러니까 그 천연가스는 이렇게 허브를 통해서 파이프라인으로 연결 다 돼 있거든요. 근데 허리케인 아이다가 오면서 아이다라는 허리케인이 네, 그쵸. 미국 멕시코만 정유 시설들이 밀집되어 있는데 정유 천연가스도 플러스 있고. 이쪽 이제 뉴욕 쪽으로 해서 뉴욕의 허브거든요. 이쪽을 빠바바박 망가뜨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급이 원활하지 않죠. 근데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뭐 ESG 뭐 해서 석탄 발전을 줄이고 그런 천연가스 베이스로 된 그 발전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이게 안 오니까 공급 부족이 생겨버린 거죠. 지금 생산해서 가야 되는데 못 오고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올 겨울 같은 경우 이제 더 작년보다 더 추울 거라는 예보가 많거든요. 그걸 대비해서 미리 비축을 해놔야 돼요. 이렇게 가스 충전하듯이 충전해 놔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시설들과 네. 그러니까 복합적인 요인이지만 막 뒤엉켜 있어서 가격이 자꾸 오르는 현상이 굉장히 도드라진다. 그중에 이제 요즘 슈팅 스타로 주목받는 거는 주식시장으로 치면은 뭔가가 막 상한가를 가듯이 LNG라고 하는 천연가스가 걔 주목받는 품목이 되고 있다. 이거지. 그렇죠. 전력 같은 경우 걔네 그쪽에서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원재료. 원재료. 그게 천연가스 그 천연가스를 그렇지. 액화시킨 게 LNG. 천연가스 보크사이트는 아니지만 이제 그 한 원료,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오일도 그렇고 그걸 떼가지고 발전을 하는데 원료는 비싸지고 판매가는 고정되어 있고 근데 한계가 있잖아. 그럼 기업 망하라는 거고 이건 상편을 시켜가지고 국가 소유를 만들어서 하든지 그럼 국가는 좀 손해가 나도 상관없는데 이미 기업을 공개를 해놨는데 상장되어 있는 그래서 결국엔 전기료를 인상하는 방안밖에 없더라. 8년 만에 전기료가 처음 인상이 됐고 인상 추이는 조금씩이지만 단계별로는 갈 거고 그러면 판매 가격이 인상되면 한전에 이제 부채가 굉장히 많거든. 부실 적자도 많고 그럼 그런 게 개선이 되면 주가도 좀 반응을 할 거다. 이런 게 이제 원자재의 하나부터 시작해서 가는 거고 구리가 마찬가지로 한 번 움직이면 순간적으로 뭐 1, 2% 움직이는 게 아니라 3, 4%씩 막 움직이거든요. 3, 4%. 예. 하지만 선물의 3, 4%는 실제로 보면은 그쵸. 더블이 증거금은 그쵸. 거의 증거금 예를 들면 400만 원, 400만 원이면 거의 400만 원어치가 올라가 버리는 거야. 순간적으로. 아파트랑 비슷해. 아파트에 딱지라고 하지. 청약이 되면은 일단 권리증만 준단 말이야. 근데 그 아파트 가격이 10억이라고 해서 내가 10억을 다 준 게 아니잖아. 권리증은 뭐 예를 들어서 1억 권리증인데 이 아파트 가격이 15억이 됐어. 근데 난 1억 가지고 이제 5억을 버는 거지. 똑같은 개념으로. 아까 내가 렌터스
한편 전전에 한 찍었거든 이영수 대표라고. 네. 지진 얘기 들었지? 네, 맞아요. 그 지진 관련돼서도 아까 칠레 지진 말씀하셨는데 아까는 아니고 이거 전편입니다. 이 전편에 전주 거. 지난주에 아. 말씀하셨던 그 칠레 지진과 관련돼서 칠레가 구리의 주요 생산국 중에 그렇지. 하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칠레 관련된 지진 그리고 그 파업 요 두 가지 요 두 가지가 발생을 하면 갑자기 그냥 쭉 올라갑니다. 그렇지. 그냥, 예. 물론 가격이 오르는 것만 있는 건 아니고 아까 얘기했던 구리 가격이 갑자기 급락을 하는 이유가 그러면은 왜 저렇지? 이유를 모르잖아. 네. 근데 헝다라는 건설을 부동산을 대표하는 업체가 휘청거리니까 그 건축용으로 쓰이는 철근, 구리, 구리가 이제 배선으로 많이 쓰니까 그런 가격이 갑자기 수요가 줄 것 같으니까 확 폭락하는 이런 현상이. 그죠. 또 하나는 이제 중국에서도 이제 비축을 많이 해놓거든요. 가격이 올라가면 비축품을 이렇게 풀어버려요. 그럼 이제 기사에 딱 나오거든요. 아 풀었다. 그러면 가격이 또 빠지고. 맞아. 그런 이제 수요와 공급이지. 예, 그런 것들이 오히려 좀 정직하게 반영이 된다라고 아 볼 수 있죠. 맞아. 그러니까 알면 알수록 참 재밌는 세계야. 우리는 이제 농산물 그레인을 예전에 또 많이 봤지만 지금도 나는 그레인을 보고 있고 우리는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추적을 네, 하고 있어. 특히 이제 웨더, 기후라고 하는 거 네. 한번 대박을 내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제 아직 수확 시즌이기 때문에 계속 뭐 옆으로 기는 그렇지. 그런 모습. 그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그 미국 농무성 USDA라고 하는데 거기 자료만 그 홈페이지만 잘 보셔도 그렇지. 투자에 엄청 도움이 되죠. USDA라고 하는 네. 미국 농무부. 농무부 그리고 농무성 보고서는 거기 얘가 파종을 얼마큼 했고 어떻게 잘하고 있고 수확을 얼마큼 하고 있는지 그런 게 다 나오거든요. 당연하지. 그리고 수출을 얼마큼 했는지. 아, 진짜 여기 데이터 뱅크야. 데이터 뱅크. 내가 진짜 자랑하는데 혹시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 자료 데이터에 그 관심 있거나 하신 분들 김동진 차장? 네. KB증권 어디? 여의도 여의도 그 본사에 있고요. 본사. 네. KB증권 여의도 본사에 해외 선물 해외 선물 아니고 글로벌 뭘로? BK 솔루션부. 글로벌 BK 솔루션부. 예, 너무 어렵죠? 그다음에 이제 그레인이라고 하는 농산물도 똑같이. 뭐 그레인은 대표적으로 뭐가 있지? 깡냉이죠. 그렇지. 깡냉이, 옥수수하고 위트, 콩, 밀, 콩, 네. 빈하고 소이빈 이렇게 네, 있고 그렇게 세 가지. 오트도 있고 그렇죠. 그런 거 다 뭐 라이스, 네, 쌀. 쌀도 있는데 그거는 거래량이 많이 없기 많죠. 때문에 예. 3대 작물이야 보통 콩, 밀, 깡냉이인데 밀가루 가격이 오르면은 라면 회사들은 판매 가격을 올리는 거야. 그런 식으로. 근데 뭐 마찬가지지만 또 원자재를 수입해다가 가공해갖고 판매하는 회사들 있잖아. 고려아연도 고려아연은 연을 지금 생산하지. 그렇죠. 아연을. 그러니까 아연이랑 거기서 부산물들이 이제 금, 은 이런 것도 막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원재료의 가격이 올라가면은 생산 가격으로 올린다. 이럴 때는 이제 기업들의 주가도 올란다. 진짜 많아. 아까 얘기했던 커튼, 원면, 순면. 방직업체. 원면 가격이 올라가면은 그러면은 또 같이 덩달아 대체하는 폴리에스터. 이 뭐지 라이온이 아니라 그 옛날에 용어 다 까먹었네. 그냥 합성섬유라고. 합성섬유 가격도 같이 뛰고. 예, 그러니까 서로 그러니까 원면이 올라가면 합성은 같이 올라가고 떨어지면 같이 떨어지고 이렇게 서로 대체 보완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재밌죠. 맞아. 그리고 이제 원자재는 대부분 달러로 산단 말이지. 달러 치환이기 때문에 내 환율을 한번 강의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달러 가치하고 이렇게 상대적인 것도 좀 볼 수 있고. 뭐 그 달러의 가치가 움직이면 원화 가치도 같이 또 이쪽으로 움직이고 이런 것들 항상 저울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이런 입체적인 모습들을 보면은 조금 대충 파악이 되고 시장에 그래서 또 어떤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주식들 빨리 찾고 뭐 이런 연관성이야. 주식 시장에서 굉장히 뜨거운 게 2차 전지, 배터리, 사랑의 배터리. 아, 요즘 애들이 또 안 먹히고 아주 배그도 안 되고 2차 전지의 소재들 니켈, 그다음에 뭐 카파. 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많이 예전에는 핫했는데 좀 덜하죠. 그것도 전지에 쓰이는 거니까. 어쨌거나 니켈은 아직은 많이 쓴단 말이에요. NCA, NCM, 양극재 이렇게 하는데 하이니켈. 근데 니켈 가격이 뛰어. 그러면 2차 전지 업체들은 소재가 일단 비싸졌어. 그럼 판매가에 전이를 시켜야 되는데 경쟁이 막 치열해. 전이를 못 시키는 거야. 그러면 수익성이 어떻겠어? 낮아지잖아. 근데 주가는 막 가.
아 이거는 좀 빠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 그런 상식적인 걸 생각해봐야 돼. 근데 가격이 올라가는 거를 판매 가격에 올렸어. 그러면 이 주가가 올라가는 건 합리적인 타당성이 있는데 그런 거를 좀 파악해야 돼. 생각을 잘해야 돼. 근데 워낙 거기가 레드오션이야. 치고받고 싸우는 게 너무 많아. 중국 업체들도 있고. 그렇지. 조금 뭐 두서없이 얘기했지만 원자재는 품목마다 사연들이 많아서 그 사연과 이런 그 어떤 로직이라고 해야 되는 걸 파악하고 있으면은 전체가 다 빨리빨리 보면은 익숙해지잖아. 물론 이제 나는 오래 했지. 20년 넘게 이 짓거리를 하고 앉아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랑 거래하다가 둘이 터져가지고 달다 막 손가락 빨고 있고 막 옛날에 옥수수 옵션도 막 하고 그랬었어 우리. 개인 투자자하고 기관 투자자하고 외국인 투자자하고의 정보력의 차이는 어디에서 나느냐? 정보 단말기부터 시작하는 거야. 보통 기관 투자자들의 리서치 센터에는 기본 단말기가 블룸버그, 그렇죠. 블룸버그, 로이터,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연합 거를 쓰지만 블룸버그가 요즘 얼마냐 한 달에? 2천 그게 한 올랐냐? 달에 한 5, 600 하는 거예요. 5, 600까지 올라갔어. 네. 거래 기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그치? 그렇죠. 거래 기능하면 더 비싸지죠. 그렇지. 블룸버그라고 하거든 우리가. 이제 블룸버그에서 자료 찾아가지고 야 동진아 뭐뭐뭐 해갖고 이렇게 해갖고 그림 좀 그려봐. 그림 그리는 게 뭐냐면 데이터를 막 입력하면 이제 차트나 어떤 그래프들이 쫙 나와요. 블룸버그에. 그걸 그려내거든. 그런 툴을 활용하는 이것도 특수한 교육을 받아야 돼 따로. 짱이고 내가 맨날 야 동진아 그림 좀 그려봐. 그러면 이제 나는 그걸 가지고 시장 전체에 대한 파악을 하는 거지. 아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뭐 이런 것들.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저도 두서가 없죠. 오늘은 그냥 맛배기로만 열심히 공부해서는 아플 거 없잖아. 이런 방송 또 뭐 어디서 하겠니. 원자재 얘기하면 뭐 쓸데없는 아웃라인만 수박 겉핥기 하기 싫어서 진짜 깊이 있는 거 좀 해보고 싶은 욕심이 있어서 우리 김동진 차장을 스페셜하게. 원래 야간 근무를 많이 해. 왜냐면 시차가 해외 거래니까. 해외는 미국 저녁에 열리지 낮에는 그렇게 많이 활발하진 않잖아. 그치? 그렇죠. 밤새고 왔는데 또 아침에 나와줘서 너무 고맙고, 다음에 주기적으로 원자재에 대한 품목이 궁금한 거 있으면은 좀 초빙을 할 테니까 네. 응해주시고, 궁금하신 분들은 KB증권 뭐라고? 여기 자막에 나갑니다. 네. 네, 여기에 전화번호까지는 못하겠고 여기에 광고하는 건 아니고 궁금하신 분들은 전화해서 물어보시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쓸데없는 얘기 많이 했다. 안녕.